측면에서 미국 그 2차 회담이 개최될 거라고 이제 아마 공식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2월 말에 장소나 구체적 일정을 아마 추후 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겠죠. 예. 제가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는 것은 뭐냐. 어쨌거나 이제 그 김영철이가 이 폼페이오하고 만나갖고 이제 2차 정상회담을 어느 정도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큰 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상호간에.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서고 줄 거 주고 받을 거에 대한 어느 정도 교감을 가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예. 그러면 왜 상당히 이제 우려스럽게 바라보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지난 2년간 압박 전략과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군사적인 제재를 쭉쭉 해왔는데 실제 이제 그 지금까지 지난 2년이 경과됐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진전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함색전 내지는 1차전의 측면에 봤을 때는 오히려 김정은이 오히려 주도권을 가졌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도 된다고 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원래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진전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없었잖아요. 예. 바로 그 얘기는 바로 어쨌거나 뭐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이 어떤 페이스로 상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차 이 미국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전략 방향을 어느 정도 좀 수정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그 조셉 윤 같은 이 한반도 전문가도 결국 이제 이 단계를 어떤 그 접근 방향으로 미국이 어떤 그 정책 방향을 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저는 이제 아마 그 측면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뭔가를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되는데 결과를 내려면은 결국은 김정은의 어떤 그 현실을 인정을 안 할 수가 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결국 협상의 상대방이 일단 전자에서 저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그 전략을 지금 선택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럼 그게 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 관점을 바라볼 때는요. 대한민국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 우리의 희망사항과 기대치지. 철저하게 미국 트럼프 입장, 김정은의 입장, 이 두 양자 간의 입장에서 결국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가시적인 성과 내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보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이 대륙간 탄도탄 ICBM과 그 관련된 이동식 발사대를 결국은 뭐 해체, 폐지, 뭐 불능 상태 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핵에 대한 핵물질이나 어떤 핵 완성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마저 파이널리하게 이제 CVID 쪽으로 가는 게 기본 정책인데 문제는 이것들이 결국은 시간이 필요하고 북한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원하는 거는 이 두 가지거든요. 핵과 이 중량 ICBM 그리고 뭐 대양살상무기도 포함되겠지만 그래서 결국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폼페이오도 얘기했지만은 미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게 목적이다 하는 현 상황에서 결국 그것은 이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에 관련된 부분을 어떤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게 협상에서 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원하고 정기적으로는 뭐 어떤 그 핵에 대한 CVID 이 방향으로 원하겠지만 거기에는 시간과 단계별 또는 그 조건부로 보상해야 될 부분이 서로 간에 이제 딜해야 될 과정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자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과연 트럼프에다 뭘 요구할 것이냐. 첫 번째 경제 제재 해제를 저는 상당히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제 고민이니까. 예. 그럼 거기에 있어서 경제적 해제 같은 경우도 이 남북 간의 소위 금강산 관광이나 이 개성공단 재개 같은 부분들이 아마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예외적 측면에서 트럼프가 정책적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유엔에 대한 전반적 해제는 아마 이건 또
이 단계별로 아마 트럼프가 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이 돈 들어가지 않고 결국 어떤 충분히 전략적 예외 조항을 해서 이런 금강산 개성공단 이 부분이 굉장히 활용할 저는 가능성이 크다 이래 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의 어떤 그 수용 요구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종전선언 문제도 당연히 이제 그 김정은이 요구하죠. 그다음에 유엔산 해체와 평화협정,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한미 군사훈련 중지와 이런 이 주한미군 철수 같은 일부분도 이제 결국 주한미군 철수도 단계별 철수는 굉장히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 봤을 때는 어쨌거나 요구 사항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또 북한의 김정은이도 자기들 그 아주 단계별 잘라가지고 거래를 할 가능성은 주거니 받거니 할 굉장히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김정은이도 어떤 테러 지원국 해제도 요구할 것이고, 예. 또 미국 수교도 요구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개별 이슈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지금까지는 왜 이제 어려웠냐면은 서로 상대를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일방적으로 CBI들을 끝이 나야 그 다음에 경제 지원하겠다는 그런 원칙론적으로 견제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김정은이는 그렇게 해주면은 결국은 자기 목이 달아나고 보기 때문에 이걸 소위 살라미 전술로 단계별로 이제 접근하는 게 이제 북한의 어떤 전략인데 현재 결국 이제 이 2차 미국 정상회담의 방향성이 그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현실적으로 뭘 주거니 받거나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일단 요번 어떤 그 2차 미국 정상회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ICBM 이 대륙간 탄도 이 미사일과 이 이동식 발사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2차적으로 정리하는 문제. 이것은 사실 김정은 입장에 봤을 때도 별 위험성을 없는 거거든요. 저는 당초에 북한이 어떤 핵을 개발한 목적도 미국과 어떤 전쟁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제 한반도 적화를 하기 위한 하나 지렛대적 역할로서 전략적으로 ICBM을 개발한 거지. 저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결국은 자기 개발한 의도대로 지금 충분히 활용하고 결국은 어떤 미국을 상대로 해서 유리한 고지에 저는 협상 과정에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봐요. 결국에 켜들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동식 발사대가 ICBM을 일정 기간 내에 포기할 테니까 그럼 뭘로 될 거냐? 그것은 바로 경제 제재 해제, 소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공단 해제를 저는 충분히 딜할 수 있다. 결국 이건 미국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완전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핵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신고, 어떤 완성 핵 문제,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단계별로 해가지고 이거 하나 만약에 성의를 보이면은 그 다음에 종전선언을 한다거나 또 어떤 핵 사찰 들어가면은 또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충분히 이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6월달까지 이 기갑여단 한 6,000명 정도 되는 이 육군 이 인력 자체를 사실은 충분히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현재 한미 간의 이 군사비 이 주둔 비용 자체가 지금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해소할 수 있는 법은 금액을 낮추면서 현재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버리면은 결국은 이제 그 부분도 미국 입장에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북한과의 어떤 그 협상에 상당히 어떤 그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게 결국은 이 단계별로 서로가 하나 주고 하나 받고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국 2차 미국 정상회담도 열린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다만 지금 당장 이제 내일부터 이 비건하고 최선희하고 이제 이런 이 실무적인 단계별 협상을 할 텐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을 봐서 서로가 아마 합의하는 굉장히 근접한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해요. 다만 너무나 우리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은 이 협상 과정에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기대치와 이 바람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사실 그냥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사건 이런 이 협상을 바라볼 때 철저하게 트럼프는 미국의 입장 또 자기의 정치적 입장, 미국 국익 이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좀, 이 많은 또 국민들께서는 설마 뭐 미군 철수하기는 하지만 저는 어떤 관점이 있냐면은, 미국 입장에 봤을 때 기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지만은 현재 그 인도 태평양 어떤 그 방어라인 쪽이 이미 구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 동맹이 상당히 견고한 상태고 상당 부분 이제 미국의 어떤 그 핵 전략 자산도 이제 이 일본 기지에 스탠바이 하고 구하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 대안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가 사실 걱정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뭐 CNN에서도 보니까 결국 이제 그 어떤 용어를 썼냐면은 김정은의 어떤 이 의도하고 상당히 그 물려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게 그 디뉴클레이제이션 오브 코리안 페니슐라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결국은 김정은이가 요구하는 것도 한반도의 비핵화, 소위 핵자산을 한반도 전개하는 것을 하지 마라. 결국 트럼프 입장에 봤을 때 주한미 인도에서 했던 게 한반도에 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막말로 핵이 뭐 일본에 있던 한반도에 있든 간에 그거는 큰 사실은 뭐 결정적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김정은이도 핵을 만 60개를 갖고 있다면은 일종의 핵 감축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핵을 들어놓자면 이제 뭐 그걸 단계별로 결국은 뭐 제거하겠다. 이런 서로 간에 지금 여건 자체는 상당히 성숙되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그게 오히려 보면 서로가 아마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굉장히 어떤 그런 그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이제 이 과정에 이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이 희망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그 거리가 먼 쪽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게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저는 이제 그걸 좀 상황을 좀 예측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예,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